중동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임계점을 넘은 이 시점에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긴급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바로 4조 8천억 원짜리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쌓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40만 원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 첫날부터 카드사 앱이 먹통이 되고 사용처가 헷갈려서 결제가 거절되는 일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카드와 지역화폐 중 무엇이 유리한지,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못 쓰는지, 사업자 세금 영향까지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60만 원을 한 푼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통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단어 전쟁 추경까지 동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추경이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25조 2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전부 재원입니다. 즉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한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원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 추경 규모는 26조 2천억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4조 8천억 원, 지급 대상은 약 3,577만 명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3,256만 명, 차상위가 36만 명, 기초수급자가 285만 명입니다. 본회의 통과 목표일은 4월 10일 1차 지급은 4월 말 취약계층부터 시작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획예산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끌어올려질 전망입니다. 단순 복지 지출이 아니라 경기 부양 카드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시기처럼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소득계층이 두 축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1인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우대 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 40곳은 25만 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합산되기 때문에 쌓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일반 쌓인 가구 수도권은 40만 원, 비수도권 쌓인 가구는 60만 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 쌓인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차상위 한부모 쌓인 가구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 쌓인 가구는 무려 최대 240만 원까지 받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따져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쌓인 가구 기준 월 974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385만 원 이하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쌓인 가구 연소득 9천만 원에서 1억 원대 가구도 포함될 만큼 폭이 매우 넓습니다. 신청 채널은 크게 4가지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입니다. 9개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에서 가능합니다.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그리고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본인이 평소 쓰는 카드사 앱을 켜면 소비쿠폰 신청 배너가 뜹니다. 다만 작년 1차 신청 첫날 신한카드 솔페이와 국민카드 KB페이 앱이 오전 9시부터 한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12조 원 결제 시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폭주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재현될 수 있으니 오전 첫 시간을 피해 점심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지역화폐 앱입니다. 지역 상품권 차앱을 깔거나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소비쿠폰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셋째는 은행 영업점 창구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넷째는 동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종이 형태 지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은 모든 끝자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둘째 주 월요일부터는 모두 자유롭게 신청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카드냐 지역화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평소 소비 패턴이 답을 결정합니다. 카드사 방식이 유리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를 자주 쓰는 분, 카드 전월 실적을 채워서 추가 혜택을 노리는 분, 사용기한 중에 이사 계획이 있는 분, 카드사가 주는 캐시백이나 기프티콘 같은 추가 이벤트를 챙기고 싶은 분입니다. 반대로 지역화폐가 유리한 경우는 동네 전통시장이나 영세마트에서 장을 자주 보시는 분,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5에서 10% 추가 캐시백을 노리는 분, 서울 거주자 중에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자주 쓰는 분입니다. 땡겨요는 2만 원씩 3회 주문하면 1만 원이 환급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별도로 카드 실적 관리 없이 깔끔하게 쓰고 싶은 분도 지역화폐가 좋습니다. 참고로 작년 1차 사례를 보면 카드사별 추가 이벤트 차이가 꽤 컸습니다.
국민카드는 3만원 결제 시 3,000원 캐시백, 신한카드는 5만원 결제 시 5,000원 기프티콘, 삼성카드는 30만원 결제 시 1만원 포인트백, 현대카드는 10만원 결제 시 5% M포인트, 롯데카드는 10만원 결제 시 1만원 캐시백이었습니다. 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다른 카드사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 주력카드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본사 직영점은 안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된다는 게 함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그리고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식당, 카페, 빵집, 아이스크림 가게, 미용실, 이발소, 네일샵, 세탁소, 사진관, 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학원과 교습소, 서점, 문구점, 안경점, 꽃집, 가맹점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 교촌, BBQ, BHC,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메가커피도 사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용 불가 매장은 이렇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신세계, 롯데, 현대 같은 백화점, 면세점과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매장, 그리고 100% 직영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이마트24, 노브랜드는 안 됩니다. 애플스토어, 이케아, 다이슨 같은 외국계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대형 전자매장, 쿠팡, 지마켓, 11번가, 이메프 같은 온라인몰 배달 앱안에서 카드 결제하는 피지 결제 유흥과 사행업종도 모두 사용 불가입니다. 특히 다이소, 올리브영, 맥도날드, 버거킹은 매장마다 다르니 매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이소는 가맹점 비율이 약 30%, 올리브영은 약 16%, 버거킹은 25%, 맥도날드는 15%입니다. 반면 롯데리아는 90% 이상이 가맹점이고 교촌, BBQ, BHC, 파리바게뜨는 거의 100% 가맹점입니다. 가게 입구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카드사 앱과 지역사랑 상품권 앱의 지도 기능으로 미리 검색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달앱 사용 꿀팁도 있습니다. 배민과 요기요 모두 앱 안에서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지만 결제 방식을 만나서 결제로 선택하고 가게 배달로 주문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알뜰 배달이나 한집 배달은 안 되니 반드시 가게 배달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사용 기한입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잔액은 100% 그대로 소멸합니다. 현금 환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급일부터 약 5개월이 주어지지만 11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잔액 사용에 쫓기게 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은 평소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에 미리 분배해두는 것입니다. 약국, 병원, 미용실, 학원비, 동네 식당 같은 곳에 우선 배치하면 무리 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주의사항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용 지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 또는 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은 이사하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역화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인 1카드 원칙도 중요합니다. 중복 신청을 시도하면 나중에 등록한 것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결제는 사용 불가입니다. 반드시 매장 안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셔야 합니다. 배달의 피지 결제도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오후 6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쓰려고 미루지 마세요. 소비 쿠폰 자체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도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나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시점입니다. 소비 쿠폰 사용처가 되려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매출 기준은 최근 한계 과세기간 매출액입니다. 즉 직전 연도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이 30억을 넘었다면 가맹점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는 받는 사람 입장의 세금 처리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지만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와 동일하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받은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도 신고 의무가 전혀 없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셋째는 사업자 가맹점 입장의 매출 처리입니다. 가맹점이 소비 쿠폰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일반 카드 매출과 똑같이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에 합산됩니다. 작년 1차 사례를 보면 외식업, 편의점, 치킨 가맹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5에서 15% 급증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부가세와 종소세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받는 사람은 비과세 신고 의무 없음, 사업자는 매출 합산 부가세 종소세 과세입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60만 원에 대해 신청부터 사용, 세금까지 전부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4월 10일 예정이고 1차 지급은 4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 신청일을 미리 메모해두세요. 카드와 지역화폐 중 본인 소비 패턴에 맞는 것을 신중하게 고르고 한번 정하면 변경 불가입니다. 사용처는 가게 입구 스티커나 앱 지도 기능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가맹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더하기 가게 배달이 유일한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고 미사용 잔액은 100% 소멸하니 평소 정기 지출에 미리 분배해두세요. 이번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골목상권 회복과 내수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진 정책입니다. 쌓인 가구라면 최대 24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60만원 한 푼도 흘리지 말고 온전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